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체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라 많이 고생들 하실 텐데, 비염, 알러지 비염, 축농증 있으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심하신 분들 모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약이나 주사 맞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러지 질환은 특히 면역 질환으로 알려 있죠. 그죠? 그래서 병원 한의원에 가도 정말 안 낫는 비염이 바로 이 문제의 비염이죠. 그죠? 사실은 현대의학으로 비염은 지금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암만 불치병이 아니고요. 비염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나은 비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비염 축에도 별로 들지 않는 심하지 않은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심한 비염은 그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또 되지도 않아요, 쉽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코는 위장이나 간, 뭐 심장 이런 거에 비해서 부위도 작고 또 너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고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의료인들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염의 핵심 치료법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코 점막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 비염이 있죠?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만성 비염은요, 비점막의 병이 생긴 것이고, 축농증은 부비동의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라는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치료법과 원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만성비염, 뭐 10년 됐든 20년 됐든 상관없어요. 만성비염, 알러지비염, 축농증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고, 그 치료법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제 알기 바랍니다. 자, 비점막을 빨리 개선하려면요, 콧물 빼기를 해서 콧속 농을 빨리 빼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콧물 빼기나 코 세척 혹은 비강 세척도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 코처럼 간단한 구조물이 있을까? 그죠? 비강 세척, 콧물 빼기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그 비강 세척,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콧물 빼기라고 해서 면봉을 코 깊이 집어 넣어서 콧물이 줄줄줄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제가 이건 이미 두 가지는 제가 케빈 코 세척, 케빈 콧물 빼기라고 치면 영상이 나옵니다. 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하는 걸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또 해도 더 심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한두 번 해보시고 시행 후에 코가 너무 시원하고 숨쉬기가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행했는데 남들은 다 좋던데 나는 더 건조하고 막혀 뻑뻑해. 그러면 이분은 콧물 빼기라든가 비강세척이 맞지 않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몇 번이나 해야 돼요? 이것은 케빈 콧물 빼기, 케빈 비강세척을 쳐가지고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비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구조물들이 있어요. 자, 얼굴 뼈가 이렇게 있죠? 얼굴 뼈. 자, 부비동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부비동이 이렇게 이 뼈 안쪽에 이런 동굴처럼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두동이라고 하고 이마 쪽에 있는 전두동, 이 뺨 쪽에 있는 상악동, 그다음에 이 코 안쪽에 있는 사골동이 안쪽에 들어있죠. 그다음에 저평동이라고 해서 뇌하수체 바로 밑에 있는 부비동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비중격이 있고요. 비갑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뒤에 나올 거고요. 얼굴뼈는 이렇게 다 분리가 되죠. 얼굴도 두개골처럼 하나의 뼈가 아니고 이렇게 다 이런 이음매들이 문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코뼈도 보면 두 개가 만나 있는 거죠. 노란색, 초록색이 다 이게 협골부터 해서 이게 이제 상악골, 하악골 되어 있는데요. 이 부위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국이고 여기가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죠? 러시아, 뭐 일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좋지 않아도 이 문제가 여기를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해지려면 이 주변을 다 정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있는 부위, 이 초록색 있는 부위, 주황색 있는 부위까지도 전부 다 비염 관련해서 치료를 해야 될 부위들입니다. 자, 코 속에 보면 비갑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돋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돋아 있는데 이 사이로 숨이 쑥쑥 들어가는 거죠. 숨을 쉬면. 그런데 이게 이 부위는 바로 비중격이라고 그래요. 비중격. 비갑계는 여기가 비갑계고요. 비중격은 여기가 비중격인데 이 비중격이 이렇게 휜 경우가 있어요. 휘어가지고 이 좌우 모양이 여기는 대칭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쁜데 이놈은 크고 이놈은 작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삐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혔기 때문에 숨이 바로 못 들어가고 여기서 막히니까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숨이라는 것은 공기가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틈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꽉 막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수술할 필요도 없고, 이 엑스레이나 CT를 찍었을 때 이 부위가 이쪽이 막혔는데 실제로 코로 숨을 쉴 때는 이쪽이 막혔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격 만곡증,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그만 틈만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쪽이 사진상으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막힌 느낌은 여기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아시면 이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하시는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대신에 이 비갑계가 부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 있는 분들. 그래서 비갑계를 오히려 여기 자극해서 풀어주면은 오히려 수술 않고도 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두통, 코 건조증, 이관 개방증으로 이제 고생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걸 수술한 다음에 이것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점막이 살아나야 된다. 즉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점막이 끈적끈적하게 있으면 벌써 이거 여러분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죠? 그래서 이 콧물 빼기를 하거나 비강 세척을 해야 될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고 나서 몇 번 하고 나서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니까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 전두동이라고 해서 이마 쪽에 여기 보면, 그죠? 눈썹 주변에 이마 밑에 쪽에 보면은 여기에 동굴이 또 있어요. 이 공기가 쑥 들어가서 여기 머리,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집중 많이 하면 머리 열나거든요. 머리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럴 때 바람이 슉 들어가서 이 빈 동굴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공랭식으로 이 열을 꺼주는 장치입니다. 눈이 일을 많이 하고 하면 눈이 뻑뻑해지는 것처럼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열을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면 이 과정이 전부 생략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면 중풍이라든가 치매 같은 게 오기 쉽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눈의 열, 뇌의 열을 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농이 차버리면 이게 바로 축농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갑계의 점막이든 이 전두동, 이 부위동의 점막이든 여기가 이제 점막에 문제가 오면 이분은 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막을 살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점막도 분명히 어디선가 신경이 오고요. 어디선가 혈액이 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로 이 3차 신경에서 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3차 신경 중에 이마로 가는 거, 상악, 하악으로 가는 게 있는데, 상악에서 일부가 코로 위쪽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가지 상악으로 가는 신경의 일부가 또 코로 옵니다. 그래서 코는 1번과 2번, 3차 신경의 1번, 2번이 관련돼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초록색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위에 압통이 있기가 쉬워요. 비염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염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 여기 눈꼬리 끝나는 지점, 그다음에 눈썹꼬리 끝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신경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 압박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측두근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비점막과 비갑계, 상악동, 여기 상악동이죠. 이 점막 모두가 3차 신경의 2번 신경 가지가 비점막, 비갑계, 상악동의 점막을 모두 지배한다. 또 이제 1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측두근을 지압해서 또는 온열해서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만 바라보는 이비인후과는 문제가 많겠죠. 재채기하면 항히스타민제 주고 뭐 코에 뿌리는 것만 해서는 이런 신경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도 비염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그 7번 신경, 안면신경의 일부도 이렇게 해서 또 코로 갑니다. 그래서 안면신경도 여기서 압박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3차 신경, 측두 부위뿐만 아니라 안면신경이 나오는 귀 밑에 그 부위도 같이 반드시 지압과 온열을 하라는 뜻입니다. 비염의 종류는 크게 만성비염, 알러지비염, 축농증으로 나눌 수 있죠. 자, 현대의학에서 알러지비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제 검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알러지 검사를 해가지고 약물을 묻혀서
이렇게 피부를 긁죠. 이런 식으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방법이 이런 알러지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숭아에 뭐가 있느냐, 무슨 박달나무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생선에 견갑류에 각각류 그런 거에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이렇게 일일이 다 긁어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찾는 건데, 이거를 찾으면 여러분 회피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회피요법은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치료법으로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찾으면 그걸, 복숭아가 있으면 복숭아를 먹지 마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 맛있는 복숭아를 안 먹습니까? 왜 맛있는 새우를 안 먹습니까? 이걸 고쳐서 먹게 해야죠. 이 현대 이야기라고 참, 이 현대라고 이런 붙이고 참 창피한 얘기죠.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예. 알러지 비염 면역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알러지 비염 면역이라고 했는데 알러지람 자체가 면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 핵심 포인트는요. 알러지 비염은 면역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학은 면역의 이상이라고 정의를 아예 내려버렸어요. 근데 구조의학에서 보면요, 이 면역 이상이 아니고 알러지 비염은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감각이 과민해진 이상 반응 현상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자가 면역 들어갔죠? 면역도 전부 알러지와 비슷한 거죠, 그죠? 자가 면역 질환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면역 이상이 아니고, 알러지 질환 등 면역의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증상들은 사실 신경이 압박받아서 발생하는 신경 질환들입니다. 네, 신경이 눌리면요, 알러지 비염처럼 과민 이상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똑같은 예로 목신경이나 허리신경이 눌리면 저리고 시리고 땡기고 마비감,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것도 신경이 눌린 증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자발적으로 풀어주면 간지럼을 훨씬 덜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지럼 유난히 많이 탄다, 체형이 틀어진 분입니다. 신경이 눌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과 nerve artery vein, 그래서 신경과 동맥과 정맥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혈관도 눌려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위축되고 위약되고 혹은 약해짐이기도 하지만 단축이 되고 강직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루게릭 같은 거, 이건 이제 연약해지는 거죠. 이건 너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전부 면역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신경의 문제로 보셔야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치료도 가능한 거예요. 만성비염은 이제 찐득한 콧물이 나오고 그 코막힘, 인후염도 있고 구강호흡도 하고요. 코가 막히니까 두통도 있고 후비루가 있죠. 알러지 비염 3대 증상은 사실은 가려움, 재채기, 콧물입니다. 이렇게 충혈되면서 가렵고 재채기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죠. 막 휴지 한 통을 다 씁니다. 예. 우리 그 하이대 다닐 때 한 분도 형님이 같은 동기 형님이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맨날 재채기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휴지가 항상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려움, 재채기, 콧물, 그 부증상으로 충혈, 코막힘, 후비루가 있죠. 예. 그래서 증상은 이건 열증이고 이건 한증이라고 봐요. 이게 냉증, 그죠? 콧물이, 이거 맑은 콧물이 나오고 이건 진득한 콧물이 나오죠. 그래서 열이 있을 때, 이건 열이 없을 때, 이렇게 보시면 구분 오히려 쉽습니다. 자, 만성비염, 알러지 비염하고 축농증의 차이는 뭐냐? 이것은 증상은 비슷비슷한데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성비염과 알러지 비염은 코 점막, 그죠? 아까 비갑계가 있는 그 코 안쪽에 점막이 염증이 있을 때 생긴 것이고, 축농증은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농이 차서 쌓이는 겁니다. 다시 봐드릴게요. 자, 여기 생긴 것은 만성비염이나 알러지 비염. 여기 동굴 있죠, 동굴. 여기 동굴. 이 동굴 안쪽에 염증이 쌓인 것이 바로 축농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농증은 오히려 보면 좀 더 여기 코를 벗어나서 안쪽에 더 들어간 거죠.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축농증이 오기 전에 이런 비염을 앓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관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좁은 관이 막히면서 이제 여기서 요란하게 공기 호흡이 안 되면서 여기 아무튼 찝히고 막히면 이제 축농증까지 번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농증은 또 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턱관절하고도 문제가 같이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루두루 같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막힘과 콧물, 안면부 통증 등 두통이
증상이 있죠. 이 염증이 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은근하게 그 안면부 통증하고 두통이 이제 두통은 이제 전두동에 있을 때 안면부는 상악동에 있을 때 이제 더 이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코막힘이나 후비루와 같은 증상은요. 비염과 축농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자, 축농증은 전문 용어로 부비동염이죠. 그죠? 전두동, 상악동, 저평동, 사골동 여기 이렇게 강아지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 속 빈 공간인 뇌쌍의 부비동에 염증, 자, 화농성 콧물이라고 써 있어요. 화농성 콧물이 쌓인다. 분비물이 고여 계속 이런 노란 코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부비동이라는 것은 아까 있듯이 공기가 지나가서 눈의 열, 뇌의 열을 꺼주는 것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동이니까 동자가 동굴 동자거든요. 그래서 빈 동굴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농으로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열이 차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고 이쪽에 열이 차면 이제 얼굴 안면부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농이 쌓이고 여기 농이 쌓이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공기의 흐름이 막히면서 이분도 문제가 이제 오는 거죠. 자, 축농증은 한약이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게 현계연교통이라든가 형방패독상, 방풍, 통성산 이런 약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CT겠죠? MRI겠죠? MRI. 이걸 찍었을 때 이 검게 나오던 것이 이렇게 뭐가 차 있게 나오던 것이 이렇게 한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농증은 화농성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막 현기 연교탕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가운 약들을 써주면 이것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은 조금 한약을 같이 쓰되 한약만 같이 쓰면 또 재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쓰는 지압 방법을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비염 증상 중에 골치 아픈 것이 또 코막힘인데요. 코막힘은 한의학에서는 뭐 여택 통기탕 이런 약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후각장애, 축농증, 비막힘, 냄새를 못 맡는 거, 이 냄새 못 맡는 분들도 많은데 따로 한번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냄새를 못 맡는 것은 사실은 이걸로 풀리지 않는 이 약으로 한약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염 중에 제일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은 코막힘인데 왜냐하면 이런 걸 안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추 2, 3번의 신경이 뼈가 틀어지면서 압박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코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쪽 코가 40년을 막혔어요. 이런 분이 제가 세문한 한의원 할 때 그때 의자에 앉혀놓고 목을 두둑하니까 바로 코가 뚫린다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뭐 왼쪽 코로 숨을 쉬어보면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눌리는 것이 제가 갑상선 얘기할 때도 2, 3번 틀어진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압을 하면서 목도 한 번씩 두둑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비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염 중에 차냐, 뜨겁냐, 그 몸의 체질에 따라서 몸에 뜨거운 사람은 만성 비염이 오기가 쉽고요. 축농증이 오기 쉽고 또 코에 뭐가 자라난다는 그런 것들, 코피가 잘 나는 것들 전부 열적인 체질이 있는 분들이 나타나고요. 몸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바로 알러지 비염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요. 신경과 혈관과 뼈의 문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신경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측두근이 있는 3차 신경, 그다음에 안면신경 귀 밑에 있는 안면신경의 눌림, 그다음에 뒷목의 경추 2, 3번의 신경을 봐야 되고 혈관은 심장에서 목, 얼굴로 코로 가는 혈관의 막힘, 눌림이 있을 때 이제 비염이 또 옵니다. 뼈의 문제는 이 비골이라서 코뼈와 아까 얘기했던 광대뼈, 이마뼈 봤죠? 그 주변의 틀어짐과 눌림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지압과 온열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막힘의 비중격 수술이 필요한가? 이렇게 틀어졌을 경우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크고 작죠. 비갑계가 하비갑계가 이쪽은 크고 작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틈 사이로 숨을 쉴 때 충분히 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막힘은 일단 비중격을 하기 전에 경추 2, 3번을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위를 지압을 해서 충분히 먼저 풀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를 했을 때 풀리면 굳이 수술이 필요 없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긁어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비동의 역할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 쳐보시면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환상의 비염 해결법. 방금 설명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 많은 비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알러지 비염, 만성 비염, 축농증의 실제 셀프 치료법입니다. 셀프로 한다는 얘기죠.
어떤 종류의 비염이든 치료법이 동일하니까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셀프 치료는 세 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해서, 만성 비염이 너무 심해서,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염증이 막 뜨끈뜨끈하고 아프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 도움도 필요해요. 여러분, 항생제도 먹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항히스타민제도 가끔씩 먹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뿌리거나 할 필요도 있고, 또 한약을 먹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상태에 따라서 같이 해서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걸 같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혈관, 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셀프 치료를 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신경에 대한 지압 포인트들은 3차 신경과 안면신경, 경추 2, 3번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3차 신경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귀 위쪽에 측두근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하는데, 3차 신경이 뇌에서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로 하나, 자 중간에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눈과 코, 콧등 쪽, 그 다음에 이제 상악 쪽과 코 밑에 쪽, 하악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부위가 보시다시피 이 코를 지배하는 이 부위는 이놈입니다. 이놈이 이게 안 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래가 시작되는 여기 시작과 이 지점 여기를 전부 다 안목역 모슬을 통해서 여기를 다 뼈를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경을 직접 압박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노란 선들도 여기 있는 뼈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뼈 안쪽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뼈 안쪽에 들어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자, 해골을 보면요, 뼈를 보면 여기에 구멍이 3개씩 있어요. 하나, 둘, 셋. 양쪽에 또 하나, 둘, 셋 있습니다. 뼈 안쪽에 있다가 두개골 안쪽에 있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어떤 마비감이 있거나 이럴 때 이런 포인트, 여기는 신경만 나오냐, 혈관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 가는 신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1차적으로 자극하면서 이 협골 여기 있죠? 요 광대뼈에 있는 이 라인부터 해서 여기를 전부 다 지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 부위가 많이 아프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와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적으면 여기만 있다가 이리 와서 그죠? 나중에 코만 하다가 나중에는 부비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증까지 오는 거죠. 자, 이 귓볼 바로 밑에 이렇게 돌아 나오는 안면신경이 나와요. 여기 귀 바로 뒤쪽에. 그래서 이 머슬로 안목용으로요, 여기를 전부 다 지압을 해주십시오. 이쪽을 전부, 귀 바로 밑에 여기 누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해야 되지만 귀를 중심으로 이 밑에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부위도 아낌없이 전부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귀를 제끼고 이 안쪽을 눌러보면 다 아픈데, 여기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턱관절에 문제가 많이 있고 늘 씹고 하기 때문에, 이 턱관절 여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이쪽이 항상 압력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양돌기하고 이 협골, 이 뼈, 그 다음에 이 턱관절, 이 라인이 만난 여기도 엄청나게 통증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를 많이 풀어야 되고, 또 경추 1번이 이쪽에 이만큼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버뮤다 삼각지만큼 이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곳이니까 거기를 많이 지압을 해주셔야 돼요. 또한 경추 2, 3번이 문제가 오면 여기 보면 비염이라고 딱 서 있죠. 경추 3번 신경이라든가 이쪽이 눌리면 비염이 바로 오기 때문에 코막힘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비염 중에 제일 낫지 않는 게 코막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위를 풀려면 뒷목용 머슬을 대고 누워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쪽 근육이 풀리면서 여기 있는 압박들이 풀리니까 코가 많이 편해집니다. 이해가시죠? 방금은 신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관을 풀게 해야 되니까, 혈관 풀리는 지압점은요, 심장에서 목으로 가는 혈관이 있고요, 그죠? 심장에서 목에서 다시 얼굴에서 코로 가는, 그죠? 그 동맥들을 푸는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목, 연목이 중요하고 이 목은 목숨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목이 이제 이 부위가 눌리게 되면 뇌 자체에 문제도 오지만 눈, 코, 귀, 입에 문제도 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동맥이 올라가는 안목, 추골동맥이 올라가는 연목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많이 풀라고 했죠. 이 부위와 이 부위는 그 뒷목용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안목용은 여기를 풀면 됩니다. 여기는 갑상선도 있죠, 성대도 있죠, 후두도 있죠, 기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다거나 삼키기 힘들다거나
그런 경우도 반드시 이 부위를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여기에서 쇄골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를 당연히 풀어야 코로 가는 혈관이 여기서 시작해서 턱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쪽을 턱 밑에 딱 집어넣으면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열심히 푸시고 턱에 꺾이는 이 중간 부위도 많이 푸시고 이 라인들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이 쇄골 바로 위쪽도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열심히 지압을 해주시고 여기를 마친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시면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위가 많이 풀리겠죠. 자, 심장에서 목으로 가는 혈관, 그죠? 방금 설명했고요. 목에서 얼굴로 가는 혈관, 요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혈관. 차례차례 지압을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골동맥과 이 추골동맥과 경동맥을 풀기 위해서 이쪽을 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목으로 후두 부위 풀고요. 이 안목용으로 안목과 옆목을 풀고 이 부위를 직접 지압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목을 떠나는 여기 얼굴 동맥은 이렇게 해서 팔자주름 라인 따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부위, 이 신경이 나는 부위에 머리 혈관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하고 이 부위들이 전부 코에 영향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옆목을 다 했으면 턱 밑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여기를 많이 풀어준 다음에 여기도 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로 앞쪽을 전부 다 지압해 주시고 코 주변 여기를 다 해주세요. 이해가시죠? 자, 코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코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코도 보면은 이게 아트르라는 게 이제 동맥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코 주변, 코뼈, 비골 주변에 영향을 다 주죠. 그래서 이쪽이 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팔자주름 라인 따라 해주면서 코 주변, 그 다음에 이 광대뼈, 이 알륜근이라는 뼈 밑에를 전부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비염 환자들은요 100% 전부 다 여기가 아픕니다. 이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같이 누릴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코의 근육들, 피부, 점막 부위로 아까 혈관과 신경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여기 신경이 가듯이 여기 또 혈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눈 밑에 딱 눈동자예요. 눈동자 한가운데를 딱 보면 이 점이 나와요. 이 구멍이. 그래서 눈동자 위쪽으로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고 눈동자 밑으로 눈동자 한가운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한가운데 밑에 또 이게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안목용으로 지압하기 되게 좋으니까 아까 턱도 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혈관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신경 했고요, 혈관 했고요. 뼈 앞통이 풀리는 지압점들을 봐야 됩니다. 뼈는 비골, 아까 비골이 한국이라고 그 위에 러시아, 중국, 일본 얘기했었죠. 그렇듯이 주변의 뼈들, 광대뼈라든가 협골뼈, 이마뼈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경추 2, 3번이 틀어지면 그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뼈 입장에서 보면 그 코뼈 주변과 그 주변의 코뼈와 코뼈 주변들 그리고 경추 2, 3번의 틀어짐을 지압을 해서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뼈는 원래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뼈가 실제로 아픈 것은 아니고요. 뼈 주변의 근육과 피부, 인대 등 비염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방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만 잡아줘도 그 안쪽의 구조물들이 많이 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심장에 흉통이 있을 때, 그죠?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부정맥이 있을 때도 심장 부위, 이 남자들의 갑바 부위를 누르면 아프단 말이죠. 근데 그걸 풀어주면 심장이 너무 좋아해요. 심장이 훨씬 편해져요. 똑같이 비염이 있을 때 그 코 주변의 압통을 풀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가 치료가 되거든요. 이 부비동이 위치한 코뼈, 그죠? 코뼈, 이마뼈, 광대뼈 주변을 모두 꾹꾹 지압하고 온열하여 압통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축농증이 심하고 염증이 심할 때는 그때는 온열하지 않고 지압만 해주는 걸로 하시고요. 이걸 하고 열이 나면 그때는 얼음찜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요. 자, 중이염 비염이 있는 분들도 그 지압을 해주면 좋은데 처음에 한 이틀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시간을 대폭 늘려서 막 1시간씩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염증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셔야 돼요. 얼음찜질도 하시고 만약에 너무 심하다 그러면 몸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했을 때 좋다고 너무 강하고 길게 하시면 안 되고 한 이틀 하시면 또 한 이틀 쉬어 가지고 다른 데를 좀 지압하시다가 다시 와서 하시고요. 만약에 이럴 때 심하게 염증이 났다 그러면 족탕을 하거나 뭐 개보리라든가 타이레놀 같은 거 심할 때는 드셔도 돼요. 힘들면. 예. 자, 이 초록색 부위가 비골이죠. 이 알륜근이 있는 이쪽 아마뼈, 그다음에 이 광대뼈, 그러니까 삼차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이마까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비염이 있거나 충동증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이렇게 아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전부 안목용 모수를 손에 쥐고 지압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 경추 2, 3번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특히 비염 중에 코막힘을 유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뒷목용 모슬러로 여기를 대고 계시고요. 이것이 10년이 넘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목을 두둑 맞추는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해주면 이 부위가 유격이 생기면서 편해져요. 그 다음에 뒷목용 모슬러로 계속 관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완치라는 병이 있을 때 완치라는 개념이 힘든 이유는요.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몸이 틀어지고 장부가 오장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다가 좋아져서 안 하면 또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머리 무게가 눌리고 어깨가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그날 쌓인 그날의 피로를 이렇게 머슬을 통해서 풀면 또 지압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압의 효과예요. 머슬러가 아니고 손으로 눌러도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뒷목용 머슬러를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뼈를 잡을 때 경추 2, 3번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알러지 비염, 알러지를 면역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것이 신경의 눌림 증상이다. 그래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서 재채기 콧물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알러지 비염, 만성 비염, 충동증의 셀프 치료법은요 3가지 방면으로 접근해라. 신경, 혈관, 뼈. 코로 가는 신경, 코로 가는 혈관, 뼈. 그죠? 그래서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의 눌림을 안목용으로 눌러가지고 풀어주라고 했고요. 경추 2, 3번은 신경이 눌린 것은 뒷목용으로, 그 다음에 혈관은 목에서 얼굴, 코로 가는 혈관의 막힘을 풀어주면 코로 혈관이 잘 가니까 비점막이 재생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골과 코뼈와 코뼈 주변의 광대뼈라든가 이마뼈들의 틀어짐을 잡아야 되니까 그걸 눌러주기도 하고 지압도 하라는 얘기죠. 온열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추 2, 3번의 틀어짐을 두둑 잡아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이 충농증이 그냥 병원에 다니거나 한의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프 치료를 계속 하시면 비염을 충분히 완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